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부차 모의고사 설명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년 개정교육과정 내용이다. 자, 기억의 범주를 써보시오. 이 니은과 디귿의 서술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각 예문 내용을 고려해서 이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의 범주인데, 기억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연결돼 있죠. 내용이 B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유라시아 교육 및 문화교류 확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인도 지역의 질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용 요소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뭐 교육막 확대라든지 뭐 등등 내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실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육과정 차에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요게 눈여볼 게 지역색인데 보통 우리가 지역하면 우리가 이제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이렇게 이제 한 나라의 한 지역을 의미한 경우도 있지만 강의 지역은 뭐냐면 몇 개 국가를 이제 묶어가지고 한 지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 동아시아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유럽에 있는 서유럽 지역도 그렇게 이제 지역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이 한 지역의 뭐 작은 지방의 의미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 몇 개 국가 특정 그 지역에 모이는 몇 개 국가도 지역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에 들어갈 니은가 가에 들어갈 니은의 내용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뭐냐, 부터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될 텐데 성취 기준 해설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성취 기준 아, 설정 이유와 그러니까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들을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술할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술할 내용을 보면 일단은 성취 기준 해설에서 서술할 내용들은 성취 기준의 설정 그 이유와 중점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할 사항들 보면 해당 그 영역 전체 성취 기준을 정의할 때 첨가할 교수 학습 평가 방법 유의점을 서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22년 개정교육 과정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요거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일단 요게 명칭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요게 서술할 내용들이 뭔가를 이제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 나와 있지만 또 첫 걸음에 보면 첫 걸음 1장에 교육과정 관련된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성취 기준 해설하고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등등 내용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은 이제 뭐냐면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면 자, 기획의 임무를 써보고 기획의 정책 중에 니은 관련된 정책의 명치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56구 56국은 분열시대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통일할 때 있었어요. 이게 전진이야, 전진. 전진은 이제 누구가 세웠냐면 조족이 세웠던 그 국가거든요. 조족은 이제 오늘날 티베트 계통의 이제 민족인데, 자, 그때 이 전진에 이제 뭐냐면, 그, 통일의 왕이 부건이에요. 예, 부건. 자, 근데 부건의 이제 조카, 그 중간에 폭군 한 명 있었고, 조카, 이제 폭군을 제거하고, 그, 등장하는데 부견이야. 아, 그래서 이 부견과 관련된 내용이야. 부견. 그래서 이제 부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게 좀 한족 군주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저주로서 오랑캐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한족의 왕처럼 어떤 이제 강국뿐만 아니라 강남을 통합하려고 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동지를 쳤다가 비수전투에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뭐냐면 전진이 붕괴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견은 저주뿐만 아니라 어 여는 그 여러 오랑캐 민족들 그리고 한족들 포용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는 이제 이 사람은 또 선비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부족들을 자기 그 뭐냐 중심지 수도 중심지로 옮기게 돼요. 삼인 정책하고 저족들을 또 바깥에 변경을 하죠. 그래서 변경 옮기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기 종족들은 주로 안에 살게 하고 바깥에 이제 피지배 민족들은 밖에 살게 하는 게 이제 삼인 정책의 주 내용인데 여기는 그 전진의 불교는 또 반대로 자기가 반대했던 그 여러 부족들은 여기 안에 살게 하고 자기 부족들은 밖에 살게 했어요. 예, 좀 약간 이상적이죠? 자, 그래서 요 윤과 정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뭐냐면 선비족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선비족 계통의 사람들은 이제 아직 하나가 덜 된 상태였거든요.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삼인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 삼인 정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기획의 정책 중에 니은과 관련된 정책의 명칭을 쓰시오. 지금 그들은 장성 안에 들게요. 백성들이 함께 살게 한다면 요게 이제 뭐냐면 삼인 정책이야.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곳을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 사유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이들 안쪽으로 몰아 해서 중심부에 모아놓고 자기 그 본족들, 저족들은 저쪽 밖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책 이상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죠. 현실에 이제 입각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하여튼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부견을 전형을 멸망시킨 이듬해 371년에 강동호견 및 자비 15만 호를 관중에 삼인시키고 특히 군중 모용이를 이제 비롯한 영의 왕공 백관 이하 선비인 4만 호를 같은 관중지로 옮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인 정책을 했고 삼인의 대상은 주로 선비족이었어요. 근데 선비족들 중에 좀 하나 되지 않은 선비족 있죠. 예, 이들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은 부견의 3인 정책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봤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그 뭐냐면 문제 냈고요. 요번에 기출 문제는 이 윤과 적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건데 윤과 적은 뭐냐면 하나가 덜 된 민족들 얘기야. 얘네들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자중국사에서 보니까 문제를 냈어요. 요번에 기출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강자중국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6회 있고 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쿠타왕조 시대 때 가자료에 반영된 자료의 변화 내용을 써보시오. 그리고 이 시기 때 왕들이 신들교에 후원한 이유를 나자료의 내용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만유법전이죠. 예. 그 만유법전은 그 당시 이제 카스트의 어떤 역할을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고전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법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이거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다 각각 역할들이 적혀져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만유법전 관련된 내용이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많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것은 뭐냐면 카스트를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이제 가자료에 반영된 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쿠타만주 때, 그 당시 이제, 바르나 외에도 자티가 이제 카스트 내에 들어왔어요. 바르나라는 건 인종이죠. 아, 빛깔, 색깔이라는 뜻이니까. 원래 이제 그 카스트 제도는 그 당시 인도인들 불렸던 명칭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포르투갈이나 영국인들이 불렸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도인들이 불렸던 것은 바르나라고 하죠. 바르나. 바다 빛깔, 색깔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아리안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 아리안 민족들은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원주민은 드라비다족이죠. 그래서 거물투투하죠.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이 드라비다를 점령하면서 빛깔, 색깔별로 이 얼굴 색깔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카스트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졌는데 자, 요런 카스트 외에도 이 바르나 외에도 요때는 쿠타망 때는 자티 직업에 의해서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카스트는 요 네 개 외에도 네 개 안에는 또 직업별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복잡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 쿠타망조 때 요 카스트 제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나 외에도 자티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로 요 이제 이 마늘법전에서 구성된 이 뭐냐면 카스트 제도는 후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이용하죠. 카스트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간질 시켜가지고 분리통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쿠타 왕조 이후에 이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간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약화됐어. 예. 그래서 이제 예전 선조의 어떤 신분이 이렇다 이런 거야. 그 노력을 통해서 상위 신분을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고정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누는 그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나눴어. 그래서 이제 상위 이제 여기는 브라마, 상위 몇 퍼센트는 크스타, 그 다음에 바이샤, 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화 시켜가지고 요걸 이제 딱 이렇게 고정화 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거의 죽었던 카스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던 사람이 영국이에요. 그때 영국이 이제 부활시키려고 했던 그 카스트 제도가 어디냐면 요 만월법전에 그 뭐냐면 적혀 있던 법전 내용이다. 이 카스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1000년 전의 얘기인데 1000년 전의 신분 제도를 뭐냐면 영국이 만월법전을 통해서 이제 최고 배운 거죠. 최고 배운 만월법전을 통해서 부활시켜가지고 카스트의 어떤 그 의미를 다시 되살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하면 카스트가 온 전체부터 이제 뭐 인도 아리아인들 투어 들어가서 이제 그, 인도를 지배하는 거 해갖고 영국 식민지 통치 때 같이 지금까지 한 가지 모습만 이렇게 쭉 존재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쿠탄 왕조 때 자치란 개념이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그 쿠탄 왕조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카스트 제도가 거의 몰락을 했다가 나중에 영국에 의해서 자기 식민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미대로 이제 만유법정에 있는 것을 다시 되살려서 몇백 년 전에 그 만유법정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카스트 제도를 뭐냐면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이 신대교라는 것이 이제 불교를 쫓아내고 이제 그 인도를 지배했던 불교인데 인도를 지배했던 종교인데요. 자, 이때 이제 왕들이 신대교 후원했던 이유가 뭘까? 자, 여기에서 나자를 이제 고려해 쓰셔도 되는데 이때 이제 핵심적인 그 신이 비슈녀 신이죠. 비슈녀는 하신 아바타로 유명하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띄고 있어요. 이 아바타가. 그래갖고 이제 왕도 그 당시 비슈니의 하신이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뭐냐면 왕의 권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 당시 신두교를 상당히 지원했고 신두교가 이 당시에는 아예 이제 불교를 이제 뭐냐면 어, 쫓아냈다기보다는 좀 약간 뭐랄까 표현이 불교를 밀어냈죠. 예. 근데 주의할 것은 불교가 지금 인도에서는 많이 쇠퇴되고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신두교 그 당시 푸타왕조 때 불교 탄압받아갖고 이제 뭐 없어진 건 아니에요. 후타강조 왕들은 신들교도를 지원했긴 했지만 또 뭐냐면 불교도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불교의 교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민중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밀려나게 된 거죠. 예, 밀려내고 심지어 불교조차도 뭐냐면 여기 비슈신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바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들교에 포용되기 시작해.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호탕왕조 관련된 내용이 한두 문제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일단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일제는 가와 나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목적을 쓰시오. 그 다음에 기국 기획의 주요 내용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 가하고 나는 이제 문건이 뭐냐 하면 대항반침 그 대한시설 강령 정의 그 결정의 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기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떤 대략적인 그 피처를 그려놨는데 이걸 문서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왜 작성했냐? 이런 문서를. 자, 이거는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하고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일의정서 의 주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당시 한일의정서는 이제 1904년에 맺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동시에 뭐 대한방침, 대한시설 강령 결정의 건도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내용을 쓰는 거 좀 볼게요. 그래서 조선이 내전개혁에 위한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대신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를 안정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일 전쟁 중간에 이제 맺어졌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군사 전략성 피난 지역을 일본이 제공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때 따라서 경의선 이제 철도 부설권도 넘어갔고 그다음 용산에 이제 뭐냐면 일본군들이 주둔하게 되죠. 그리고 요걸 핑계로 해가지고 항구지 개강권도 주장하죠. 예,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초에 나왔거든요. 한일 의정서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 잠깐 이게 한일 의정서가 아니라 요거네요. 예.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 강력 결정권인데 이게 잘못 적혀 있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산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일전서 이제 각자 보시고 요걸 이제 볼게요. 자, 그 이 사료는 이제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구 만들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립한 대한관침 및 어, 대한시설 강령의 결정의 권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 보면 자 방비를 완전히 할 것, 외교를 이제 강도하고 있것 그런 것들이 쭉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삐아제 이론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이제 삐아제 이론을 도입할 때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성한 사람은 이제 삐아제 이론을 역사 교육에 이제 활용했던 사람들인데 필과 할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론을 삐아제 필 할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고 다수는 이제 뭐냐면 반대했죠.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 따라서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 A를 볼게요. 자료 A는 이제 삐아제 필 할렘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필은 이제 삐아제 필 할렘 모델을 받아들여서 기술과 설명을 나눴죠. 설명적 사고 이렇게 나눴고 할렘 같은 사람은 이제 유명하죠.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사이토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피아제 필할렘 모델을 뭐냐면 이용해서 그다음 역사 교육에 적용하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 B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 필할렘 모델에 대해서 반대해서 역사의 고유한 어떤 그 특징이 있다. 영역 고유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생의 질문 예시를 두 가지로 제공해 볼까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술 외 피는 설명적인 어떤 사고를 제시했는데 설명적 사고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질문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설명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예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설명 얘는 남색책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울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것도 남색책의 내용이 있는데 요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 관련 비판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사이토의 이론 비판 내용이야. 사이토 이론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론에 관련된 비판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 네. 그래갖고 요것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와 다의 용어가 뭐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수평적 지체와 관련된 거예요. 수평적 지체. 예. 그래서 이 수평적 여기는 수평적 지체. 어? 다용어는 수평적 직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용어는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인증적 사고하고 수평적 직체는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국대전 법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이 아니라 대전 통편이죠. 말을 잡는 대전 통편. 예.
조선시대 법정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대전통편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거 기출 예문 0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문이 기니까 이제 요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좀 볼게요. 자, 기읍과 디귿의 법전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대전통편이라는 게 있어요. 대전통편.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통편을 만드는데 여기 이것도 대중통편이죠. 요걸 만드는 전에 있는 법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전통편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있죠. 원속과 증보를 통해서 이제 구분하여 이런 내용 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전성형 준수 원칙이라고요. 예. 이 조전성형 준수 원칙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예. 근데 이게 확립되기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걸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어 그 대전 통편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과 속이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원과 속. 근데 이제 여기 그 대전 통편 진과 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죠. 예. 그는 원이라는 개념은 뭐냐? 건국대전이죠. 건국대전 아니면 건국대전 이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다른 법전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원과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은 속대전이죠. 속대전. 그 다음 징은 요번에 대전통통이고 보라는 것은 그 후에 이제 대전통통 이후부터 등장을 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걸 조전성원 준수주의는 예전에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 확립해서 증거 보가 플러스된 것은 뭐냐면 대전통편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속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전성형 준수 원칙을 무시했어요. 네, 무시했다가 다시 대중통보 때 이것이 다시 부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전 성형 준수 원칙은 그 당시 여말소초 때 고유법이 성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법의 무제한 침투를 막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원칙 내용 썼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건국대전의 법제사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적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조전성 준수 원칙도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아까처럼 조전성 준수 원칙은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립된 것은 대전 통평 때야.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전에도 조전성 준수 원칙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건국대전의 조전성 준수 원칙은 그 전에 법전을 말해요. 건국대전 이전의 법전들을 원전히 해놓고 요걸 이제 그대로 계승해서 이제 뭐냐 거기에 주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 나중에 대전통편 때 건국대 그 조선소년 중수원치는 건국대전이 원전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속전 그 다음에 이제 증보 보유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선소년 중수원치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통편 때 했던 것들이고 그렇지만 건국대전 이전에도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법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때문에 건국대전 법제선 위에 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요거,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의 법전 대전통편이고, 니은의 법전 속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그 뿌셈이에요, 뿌셈. 그래서 그 뿌셈 내용에 여기 있거든요. 조전성형 전수의 원칙. 그래서 조전성형 준수의 원칙은 원전은 원래 법조문의 조문을 그대로 두고 그 조문 밑에 고쳐야 할 내용만을 각주로 표기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미 건국대전 이전부터 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속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건국대전 이전의 법전에서도 속전들이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속, 증복, 증과 보가 이제 형성된 거는 나중에 이제 대전 통평 때야. 이게 한국대기 시작이죠. 그래서 대전 통평은 다시 조전수원 원칙에 입각해서 요 다시란 말은 속대전 때는 요 조전소년 주의를 무시하고 그냥 편찬한 거예요. 자, 하여튼 다시 조전소년 준수주의에 입각해서 건국대전 원, 속대전 속, 그리고 속대전 편찬에 있던 수교를 새롭게 증보해서 증, 라고 표기하면서 법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7번을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중국 근현대에서 관련된 자료거든요. 예.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것도 이제 뭐와 얘기는 쿨링 관련된 문제예요. 쿨링.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리저리 하면서 문제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요번에 들어갈 교수님이 아마 또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아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성향상 볼 때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교수님이 들어가면 그걸 낼 것 같아. 네, 이걸. 그래서 이제 또 쿨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낼 것 같아서 한번 이게 또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베이징 조약인데, 이 중불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이징 조약은 한 개 조약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베이징 조약이 이제 그 8개 그 뭐냐면 국가가 와가지고 중국하고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이게 다자 협의를 통해서 한 가지 조약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8개 국가들이 동시에 이제 중국하고 개별적으로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중불 베이징 조약도 있고 중령 베이징 조약도 있고 중미 베이징 조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동계나 이런 데서는 베이징 조약을 그냥 한 개로 이렇게 쭉 기술돼 있지만 실제 8개 조약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고 각각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다른 게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다 이제 최애국 대우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뭐 중불 그 베이징 조약에 있는 내용이라도 여기 유지하면 중령 베이징 조약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 영국한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의미는 없지만 8개의 조약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베이징 조약이다. 예, 동계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술한 거 보면 마치 한 개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지만 실제 8개 국가들 개별적으로 맺어진 내용이라는 거. 다만 체국 대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별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해갖고 그냥 기술해 놓은 거예요. 동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불 베이징 조약에 뭐가 있냐면 코리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프랑스 소속의 각지 또는 해외 다른 곳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중국인들, 그렇죠. 요걸 이제 뭐냐면 뭐라고 부르냐 이게 니은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네. 요 공식적 용어 쿠리는 그 당시 공식적 용어가 하공이라고 했거든요. 네. 쿠리는 좀 뭐냐면 그 당시 좀그 중국인이나 인도인 육체 노동자들 좀 낮춰서 말하는 그냥 비속어였고 공식적인 용어는 하공이었어. 하공. 하공을 이제 뭐냐면 이주를 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보시면 어, 프랑스 소속의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중에 있으면 모두 프랑스 백성과 계약을 근거에 허가를 해주고 당신들 가족과 함께 떠나기 원하듯 모든 통상 각국들은 각각 프랑스 법에 타는데 아무런 금지와 제재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원하는 사람이면 이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자기가 원해서 갔는지 그다음에 잡혀가지고 강제로 갔는지 이걸 물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강제 계약서 맺고 이거 계약서 맺고 이거 원하구나 생각해서 그냥 제재 없이 그냥 배 태워도 그냥 뭐냐면 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제 끌고 와가지고 뭐냐면 그냥 억지로 도장에 찍고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겉으로는 이제 원하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태우고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강동성에서 만들어진 거기 있어요. 이게 외국 초공장정 12개조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걸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얘가 강제 끌고 와서 이제 했는지 진짜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는 절차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뭐냐면 배를 태울 수 있도록 했는데 배를 태우기 전에 뭐냐면 확인증을 보고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갖고 탔다는 것을 확인되면 뭐냐면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외국 초공 장정 12개 법률이거든요. 근데 이 법률은 어디에만 적용됐냐면 그거는 이제 그 강동성 안에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노수광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중앙정부 허락 없이 그냥 공포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통용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 버링게이 조약 이후에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해. 처음에 강동성 안에서만 지켜졌다가 전국화된 법률로 만든 것이 버링게이 조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획의 공식적인 요소 썼고 그 가조약의 문제점 난해용을 고려했을 때 한 거는 이 난해용에서 이제 여기 그 난해용 초공장정에 이제 만든 이유가 요게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 걸 검증할 수 없는 장치 이게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가조약의 문제점은 노화 조약과 연결돼서 이제 보면 그 당시 그 자발적 동의 절차를 구하는 가정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디귿의 법률 명칭을 쓰고, 디귿의 적용 범위를 한 개 쓰시오. 자,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지. 예문에. 그래서 외국 초공 장정 내용이고, 그다음 적용의 한계는 강동성 안에서만 적용됐다가 나중에 벌링게이 그 조약 때는 전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논문책에서 찾았어요. 예. 관련된 근대화와 동서양의 책과 그다음에 요 관련된 논문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베이징 조약에서 우기는 분들이 요 논문책 가지고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없는 내용들은 그냥 빼버리는 것 같아. 여기 내용에 요 부분이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앞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게 자발적 동의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를 여기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요거에 하공이 이제 자연 이주를 했다는 건 그 이전의 문제고 이미 이제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서 뭐냐면 자발적 동의를 묻기 위한 것이 디귿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온 거야. 요게. 요게 외국 총국 장정이 왜 만들어진 걸 물어본 거지. 요게 쿠넨 조약이 이제 쿠넨 무역이 허용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60년이고 요게 만드는 게 66년, 6년 뒤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안 빼고 요거는 쏙 빼버리고 요거 내용만 부각시켜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조약을 통해서 쿠넨 무역이 허용됐다. 요런 것만 이제 부각시켜 갖고 이게 답이고 베이징 조약이는 하는 헛소리를 하신 분도 있는데 어 요거 왜 안 봐? 논문 보려면 전체를 다 봐야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 그냥, 에? 그래놓고는 내가 벌린게 했다니까 떼거리 와갖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욕하는 분 중에 한 마리도 사과를 올리신 분이 없어요. 거기에. 어. 하여튼 그 분들은 내가 그냥 본령인 것 같아. 내가 역사과 저도 역사하지만 무슨 역사를 무슨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요게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냐면 카페 왕조와 관련된 거야. 자, 카페 왕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영토 변화 보면 처음에 카페 왕조는 여기 보시면 알겠죠? 1번 지도 보면 일드 프랑스 지역에 있는 조그만 공룡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토를 이제 확장시켰죠. 혼테크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시켜 왕령제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비와 관련된 카페 왕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있고요. 네, 이걸 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기획의 왕조의 명칭을 써보고 이 왕조가 왕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마련 간행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게 카페 왕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카페 왕조가 오래 갔죠. 오래 갔어요. 오래 갔기 때문에 오래 뭐냐면 강해진 거죠. 강해서 더 오래 간 게 아니라 오래 갔기 때문에 강해진 건데 왜 이 왕조가 오래 갔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세습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그 게르만 초기죠. 그러니까 중세 초기 때 게르만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혼제도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결혼 일부 다처제요. 그래서 여러 명의 그 뭐냐면 부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낳은 자식들에게 뭐냐면 똑같이 영토나 재산을 나눠준 분할상 소치를 했어요. 일부 다처제였고 분할상 소치를 했거든요. 자, 근데 기독교가 도입되면서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게르만의 간섭들 그 결혼 제도를 비난하면서 그 당시 게르만 수장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사 해라.
그다음에 그 뭐냐면 적장자 상속을 해라. 여러 사람들 분할 상속이 하나.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카페 왕조에서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당시 적장자 상속의 원칙에서 뭐냐면 장자에게 보통 이제 세자 지위를 주고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거죠. 미리 이제 세자 지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종전의 게르만 어떤 부족들의 어떤 왕위 세습하고는 다른 거다. 예전에는 분할 상속을 하고 뭐냐면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뭐냐 부족장들 승리를 받고 이제 했는데 왕이 이제 살았을 때 세자를 정한다. 주로 장자예요. 장자에게 이제 세자를 이제 임명한 다음에 장자가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즉위시키는 그런 방법을 했다. 이거는 원래는 게르만에 없었던 풍습인데 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야. 이게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니은의 이유를 자료 A1- 역사 자료 지도 내용을 고려했을 것. 자, 이원조가 프랑스 역사상 긴 왕조를 유지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이게 왕의 세습도 있지만 여기에는 단설되었죠. 자료에서 역사 지도 내용을 고려했을 것.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도 추가해서요. 1번과 2번의 역사 지도 내용을 고려했을 것 요구하고. 1번에서 2번 보면 왕령제가 이렇게 점점 넓혀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넓혀진 이유는 이제 고려해서 이제 쓰면 이게 뭐냐면 1번이 아니다. 1번만 다시 쓸게요. 예. 1번 맞아요. 1번. 1번만 구성했고. 자, 1번은 이제 보는데, 요 일드 프랑스 지역 자체가 너무 작았잖아. 그러니까, 대우, 제우 입장 때는 서로 이제, 세력 비등하기 때문에, 한쪽이 왕이 되면 다른 한쪽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드 프랑스 같은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 대제후들을 이제 견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제후 입장 때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뭐냐면, 프랑스 전국을 주도하면서도, 상징적 왕을 내세워서 뭐냐면 어떤 반대 세력들이 왕이 되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카페 왕조의 왕을 이렇게 세웠다. 그 일드 프랑스 제후들. 그 왕이 무력했고 왕령제에 작았기 때문에 대제후들이 거슬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 견제할 수도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했다.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상징적 차원에서 세워놓고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권한을 행사했다. 대제후가 왕이 될 경우에는 이 한쪽 왕이 이제 한쪽 다른 대제후들이 이제 견제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었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한 비록 왕이 상징적이지만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제 결혼 정책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땅을 점점 넓혀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프랑스 왕이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혼테크를 했어요. 혼테크. 예.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혼테크요. 그래서 이제 혼테크를 했는데 혼테크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 인상이 루이 7세 때 근데 이때 이제 그 루이 7세 때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알리노의 그 알리에노라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아키테 공주였거든요. 아키테. 그래서 아키테 영주가 있는데 아키테 영주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어요. 네. 그 알리에 누나가 이제 그 아키테 지역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 때는 게르만법에 따르면 여자가 상속죄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상속한 영토를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치는 누가 하냐면 그 여자의 남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 7세가 그걸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엘리아노가 이제 뭐냐면 그 결혼해서 이 땅을 아키테를 가져갔지만 나중에 이혼을 하죠. 예. 맨날 딸딸딸해서 아들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알레노가 이제 뭐냐면 저쪽 헨리 2세하고 결혼해. 그러면서 요 땅이 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영국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록 영국한테 넘어갔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를 통해서 그 당시 카페 왕조에 이렇게 혼택을 잘해가지고 왕령지를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카페 왕조가 지속된 이유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세분화한 형태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라가야겠죠. 발봉이. 자, 왕이 무력했고
왕령지가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족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았던 점이다. 따라서 봉건제 이론상 필수적이고 교회가 지지한 신성한 존재에 관한 어, 존재에 괜히 도전하여 다른 세력들로부터 공물 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다음에 포옹의 역사 형태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포옹의 역사 그적 상상력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올 것 같기는 해서 제가 일단 문제를 내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요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게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유도된 상상이야. 그 다음에 나는 가정으로 상상이야. 만약 그랬다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상상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역사는 가유형의 사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해볼까 이렇게 있는데 유도된 상상은 역사가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미지를 끄는 거,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유형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 가정으로서의 상상은 증거의 외관상 나타나는 것을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유형의 관련된 상상의 형태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상상을 가지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쓰시오. 그래서 조그만 증거를 가지고 여러 사실을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고대사라든지, 상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인류학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왜냐면, 그, 뭐, 조선사 연구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가 무궁해. 자료가 무궁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 필요한 거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상상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아주 적죠. 유물 유적도 떼졌고 그러다 보니까 뼈 한 자국 하나를 가지고 여기 뼈 한 자, 그 뼈 조그만 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무능 무능왕의 주인 누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예, 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주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9. 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10번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40번입니다. 40번. 자, 이거는 고려의 과거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사가 아니라 고려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고려 과거제도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조선의 과거제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조선의 과거제도는 예전에 고려의 과거제도와 비교해서 한번 쓰고 나온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예전 사지선당 문제에서 이제 뭐 한번 나오긴 했네. 거의 근데 없어. 근데 주로 나오면 조선의 과거제도가 아니라 고려의 과거제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인용 기초에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니은 시험이 생기기 전에 기획과 관련하여 응시 적용 및 절차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니은 제도는 뭐냐면, 여기는 니은 제도는 국자감시야. 네, 국자감시. 네. 그래서 국자감시 이전에 이제 뭐냐면 그 과거 절차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성종 때 강종 때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강종에서부터 덕종 이전까지 과거 정책인데 여기 국학생이나 지방중의 항공이 예비고사 없이 그냥 곧바로 예부시에 응시했는데 문제는 항공대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한번 이제 얘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문종 때 이것 하나 있는데 문종인지 하여튼 덕종인지 이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가 뭐냐면 국자감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시험 명칭 국자감시 예종 이후에 니은 시험에 통과한 후에 디귿이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이랬는데 예종 이전에는 그 당시 이제 그 국자감시 통과하고 나서 국자감에 입학하지 않고 그 뭐냐 국반호 본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원래 국자감에 공부하고 놨는데 그 국자감을 공부 안 하고 프리패스 하니까
좀 사학에서 가서 공부를 하니까 안 되겠다. 사학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국제감시에 합격하고 나서 이때 진사거든요. 예, 진사는 그 친구가 없겠는데 진사는 적어도 국자감에 3년 동안 수학을 해야 돼. 그래야지 본 시험에 자격이 주어져. 그래서 학교 제도를 과거제와 뭐냐면 이렇게 연결시켰던 거죠.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니은 시기 때 개혁한 과거 시험의 절차 과정을 기수해 볼 것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신동이 나오니까 공민왕 때죠. 여기에서는 이제 신도의 개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왕이 누구냐, 이게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왕은 복, 복민왕이고,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뭐냐면 기획식이 기억 때 국민왕 개혁 때 했던 과거 시험 개혁 절차 쓰시오. 이때 원나라부터 전시제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향시, 회시, 전시라는 3단계에 거쳐서 과거 시험을 봤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민학 18년에 원해제도를 따라서 향시나 회시나 전시제도를 채용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대하여 과거 지망생은 제1단계 향시를 각지의 본관지 해당도에 가서 응시했으며, 이어 향시 합격자들은 중앙의 예부에서 주관을 회시에 응시했다. 자, 회시 합격자들은 다시 전시를 치했고 전시가 강화되면서 과거 시험의 국왕의 영향이 한층 커졌다. 요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음, 이게 못하네. 아유. 자, 여기 보면 이제 현업정에 서명된 정부는 다음과 다음에 동의한다. 가가 수립되면 이에 대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요건이 뭐냐면 브랜트 푸트 협정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브랜드 우주회의를 개최했어요. 1944년에 그 미국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브랜트 우주회의를 개최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브랜트 우주회의 목적이 뭐냐면 전후 세계 질서 재편과 무역 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때 이 회의에 기반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달러 아, 기축통화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국제개발은행이나 뭐 IMF나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 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미주치 친협정이 체결될 때 개최한 회의 목적을 써보고 이 협정의 디귿과 관련된 결정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앞에서 이제 이거는 브랜트 우주 협정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개최한 회의 목적을 말했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디귿과 결정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자, 디귿은 이제 보면 달러와 관련된 내용. 그럼 이 달러가 뭐가 있냐? 이 결정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를 국제무역의 주요 거래 통화 삼는다.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기축통화를 삼는다는 거죠. 기축통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달러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꿀 수 있도록 금태환 제도와 고정 환원제를 실시한다. 뭐 그 내용이야. 예. 그래서 고정 환원제. 자, 이게 뭐냐? 이게 좀, 이걸 설명하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자, 미국이 그 당시에는,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 2차 세계 때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에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 대신에 유럽의 국가에서 미국에 금을 많이 줬어. 그래서 예전에는 영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거의 전 세계에 75%, 80%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의 달러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이에서 이제 그 미국의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를 삼고 그때 금달러 태환제를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연방준비이사에 금을 예치시켜 놓고 그걸 담보해서 달러를 이제 발행을 해요. 그래서 달러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요게 그 해당하는 금을 그냥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제도가 근본이 태환제도야. 미국 그 금달러 태환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달러를 이제 뭐냐면 어 비축 그 근본을 해갖고 그 1온스당
금 1온스당 달러가 18달러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달러의 기본으로 해갖고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아, 일본의 엔화 등을 다 이렇게 이제 연동을 시켜놓은 거야.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1온스당 18달러 해놓고 여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15달러죠. 말 잘못했네. 예. 15달러를 이제 뭐냐면 해놓고 요 15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미국 더 여러 나라들의 통화를 고정 환율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근본이 태환제도와 고정 환율제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면 15달러, 1온스당 15달러 유지해야 돼. 아, 그러면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후 독바 1945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니까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 어, 그리고 금도 많이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1971년에 그 닉슨이 더 이상 이제 달러를 이제 태환해주지 않겠다. 금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이 금하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달러가 이제 가치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들고 있는 미국한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좋다 그러면서 일 온스당 18달러 선으로 유지해 줄게. 그런데 이제 했거든요. 이 스미소 반이 협정이 나왔는데 근데 계속 미국의 적자가 이제 하니까 더 이상 18달러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원래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또 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변동 한율제에 넘어가자. 이게 킹스트 체제에 넘어가는데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킹스트 체제에 따라서 변동 한율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기획에 들어갈 은행. 기획에 들어갈 은행은 여기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거 기획에 들어갈 은행이 잠깐만요. 이게 잘못 썼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잠깐 제가 문제를 잠깐 이렇게 했고 아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설명했어. 이렇게 했는데 요 현접장이 그 뭐냐면 그 국제개발은행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제개발은행.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국제개발은행 IBRD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기획이 이제 국제개발은행 관련된 국제개발 예. 근데 이제 요게 국제개발은행이 이제 협정이 맺어질 그 당시에 회의가 브렌트 우주회의야. 그 브렌트 우주회의의 때 이 협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체결된 개최된 회의니까 요게 그 국제개발은행이 만들어진 당시에 여기에서 결정한 회의가 뭐냐면 브렌트 우주회의예요. 그래서 요 회의의 목적을 쓰면 돼. 브렌트 회의의 목적을 쓰면 되고 요 협정은 제가 이제 아까 잠못 얘기했는데 브렌트 우주 협정이 아니라 이 협정은 IBRD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제개발은행 관련된 거다. 국제개발은행을 만들 때 뭐냐면 협정의 그 회의는 그 브렌트 우주회의다. 우주회의에서 개최한 다음에 뭐냐면 현협정 그러니까 IBRD 국제개발은행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제가 착각해갖고 자시 그 설명해 잘못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좀 수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획에 들어갈 은행은 이제 뭐냐면 IBRD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니은의 정치적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유럽 복구 계획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마샬 플랜이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이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그 과정에 서유럽이 공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뭐냐면
실시된 게 마샤알 계획이야. 그래서 미국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미국 유럽에 무상 원조를 해준 거죠. 지원을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지원금을 받고 서유럽이 경제를 부흥했다. 원래는 서유럽은 이제만 낸 게 아니라 동유럽이나 러시아, 소련에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샬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도 도와서 해라.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소련하고 동유럽에서는 거부했죠. 미국에서 이거 확대될 수 있다. 미국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야. 미국도 어차피 얘네들 얘기해봤자 얘네들 안 져줄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유럽만 이제 하기로 했는데 까놓고 그렇게 하면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동유럽과 소련도 도와주겠다고 제시를 했지만 미국 예상대로 거절해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샬 계획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샬 제안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샬 계획 또 마샬 플랜을 한다.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이다. 자, 미국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중요한 목적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그대로 두면 사회주의가 퍼져 다수의 국가가 공산주의 전략을 우회했기 때문에 경제를 기원한 것이다. 자, 그래서 1947년 4년 동안 130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낸 거죠.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서유럽 경제는 30%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미국이 왜 그러면 130억 달러 무상 원조했냐?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은 이제 일단은 뭐 정치 요인 배경이지만 경제적 목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유럽에게 이렇게 이제 130억 달러를 무상 원조하면서 미국의 자본이 서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원조를 받은 국가는 그 미국의 어떤 자본의 어떤 것을 같이 합작해서 이제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이제 확실히 굳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각국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달러를 유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봤거든요. 예. 그 적자를 본 것도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달러를 유포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가만 갖고 있으면 달러가 세계 통화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통해서 미국 달러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예.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간 해체 이후에 이제 그 뭐냐 사회주의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신간 해체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가는 지금 조선의 노동 대중은 투쟁력은 성장했다. 그런데 계급적 지도 정신을 가지지 않는 뭐는 신간회죠. 신간회는 더욱 고급의 투쟁력을 말살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투쟁의 반개국주의 투쟁에서 계급적 지도 정신, 계급 투쟁의 역사적 사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개량주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 지도 정신에 의하지 않는 협동적 집단, 즉 신간에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우익민주주의가 되지 않, 신간에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우익민주주의화 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간의 해체 이후에 사회주의와 비탈적 민주주의 운동만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 이후에 혁명적 노동운동조합을 만들죠. 예, 그리고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이 해체되는데 조선공산을 다시 복구하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 코민트를 인정받고 코민트의 어떤 인정을 통해서 다시 재건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간의 해체 이후에는 그 당시 혁명적 노동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을 통해서 조선공산 재건운동을 주겠다. 자, 그렇지만 공산당을 인정받지 못했죠. 코미테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뒷다음적 민족주의자들은 그 당시 이제 조선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한론을 모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해소죠, 해소. 그래서 요거는 신간의 해체를 인정하는 지지한 사회주의 입장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간의 해체를 반대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해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번증법적인 관점을 통해 더 나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데 이건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해체예요. 예, 해체.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나 뭐 자칭 이제 뭐 진보라는 사람들 보면 말장난을 너무 심하게 해. 그래서 뭐 이상적인 내용을 막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말 똑같은 말인데 말을 뱅뱅 꼬여가지고 얘기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해체라고 하면 되지 해소라고 해서 요게 온갖 그 상징적 의미의 어떤 것을 주죠. 그래서 뭐 상징적 의미를 되게 두는데 현실의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징적 의미의 방점을 두고 얘기하면 뜨거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하여튼 해소나 해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당시 애들이 썼던 용어는 해소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용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하 주장을 영향을 줬던 디귿의 자료를 명기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를 내세웠던 이제 사회주의자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당연히 코민템의 지시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코민템이 내렸던 지시가 뭐냐면 12월 투쟁이야. 12월 태제죠. 예. 그래서 요기에 맞춰서 신간을 해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 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신간에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신간회가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강의 시간에 했는데 그거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간회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총괄평가 보시면 상당히 많아 신간회가.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그 전공 B 관련된 문제도 이제 같이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